새 회계연도 들어 진전이 있었던 영주권 문호가 11월엔 다시 급제동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가족이민 문호만 소폭 진전했고 취업이민 문호는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시카고에서 IC 요원들이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최루탄과 연막탄까지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며 단속을 방해하자 주민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했습니다. 정부가 수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백인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난민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의회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보조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될 경우 19에서 34세 젊은 층 무보험자 수가 25%가량 증가할 것이란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히스패닉 여성을 흑인 남성이 따라 들어와 총격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새 회계연도 들어 큰 진전이 있었던 영주권 문호가 11월엔 다시 급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가족이민 문호만 소폭 진전했고 취업이민 문호는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인 이 A순위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5년 9월 22일에서 2025년 10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앞서 10월엔 가족이민 이 A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1년 5개월 당겨졌는데 이번엔 접수 가능 우선일자만 당겨졌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2비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16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1일로 열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기존 2017년 3월 8일로 2개월 넘게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와 3순위, 4순위 문혼 접수 가능 우선 일자와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11월 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문호가 진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IC 요원들이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최루탄과 연막탄까지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며 단속을 방해하자 주민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IC 요원들은 14일 오후 시카고시 남동부 일대에서 단속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몰려든 인근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와 연막탄을 사용했습니다. 사건은 IC 요원들이 SUV 차량을 타고 도주 중이던 2명을 추격 끝에 주택가 도로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IC 요원의 차량은 도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차량을 강제로 세웠고 곧바로 차에서 내려 도망가던 2명을 체포했습니다. 단속작전을 수행하던 IC 요원 차량이 추가로 속속 도착하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몰려들어 물건을 던지며 IC 고홈을 외쳤고 IC 요원들은 현장을 떠나면서 주민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사용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NBC는 시카고 경찰은 자신들이 군중을 통제하기로 IC 측과 합의했는데 요원들이 갑자기 최루가스를 사용하면서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NYT에 보낸 성명에서 이 사건은 불체자들이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하고 선동자들과 범죄자들이 법 집행관들에게 차량으로 들이받는 위험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시카고 일대에서 이민 단속 강도를 높이면서 주민들은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 감시 그룹을 형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IC 요원들이 거리에서 발견되면 운전자들이 차량 경적을 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호루라기를 불어 단속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난민 수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백인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난민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영어권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유럽인을 우대하는 급진적인 난민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난민 수용을 기존 12만 5천 명에서 7,50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원자들이 미국에 동화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역사와 가치, 문화규범 존중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대규모 이주나 포퓰리즘 정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유럽인들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이는 독일 대한당 등 유럽 극우 정당 지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AfD 지도자들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나치 구호를 부활했으며 외국인들을 폄하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독일이 대한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인 난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유럽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4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방안이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익명의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개편안엔 난민 추천 권한을 유엔에서 미 대사관으로 이전하고 이민자가 많은 지역 사회의 난민 재정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행한 백인 아프리카너 우선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남아공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인 49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미국 내 정착을 허용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재무장관은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며 그 경제적인 피해가 매주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항공 운항 취소와 지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어제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폐쇄로 인해 미국 경제에 하루 1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베선트 장관이 틀린 수치를 언급했다면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인용, 셧다운이 GDP에 미치는 경제 피해는 일주일에 150억 달러라고 정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셧다운이 미국 경제의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며 우린 상원 내 민주당 의원들이 영웅이 돼줄 것을 촉구한다. 영웅이 돼 급진주의 벌집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셧다운이 이어지며 항공업계가 항공편 취소와 운항 지연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네시주 내슈빌 공항을 비롯한 여러 공항에서 인력 부족으로 운항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인력이 최대 50%까지 줄어 항공편이 회항하거나 대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 노조는 회원들에게 셧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근무를 지속해달라며 우리 조합이나 직업의 명예를 훼손할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보조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될 경우 19에서 34세 젊은 층 무보험자 수가 25%가량 급증할 것이란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번 인스티튜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정보 보조 확대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될 경우 19에서 34세 무보험자 수는 현재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9세 미만 14%, 35세에서 54세 19%, 55에서 64세 17% 정도의 무보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확대 조치의 만료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성인 자녀 보험료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인종별론 정부의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될 경우 아시안 무보험자가 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흑인 30%, 백인 25%, 히스패닉 15% 등 타인종의 무보험자 증가율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소득별론 정부 보조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250에서 400%인 계층의 경우 무보험자가 현재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4년 아메리카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전국의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가운데 6%는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별론 뉴욕주의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11만 2,679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가입률은 2.7%입니다. 뉴저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중 10만 2,178명이 건강보험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가입률은 뉴욕보다 높은 4.7%에 달했습니다. 미승인 정보 보도 금지를 골자로 한 국방부의 새로운 보도 지침을 거부한 주요 언론사 기자 대부분이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협회는 어제 성명에서 오늘 국방부는 청사를 출입해온 기자들의 출입증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회 회원들은 여전히 미군 관련 보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2025년 10월 15일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어두운 날이라며 거버넌스의 투명성, 국방부의 공공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의지 약화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승인되지 않은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언론에 노출하면 출입증을 박탈하겠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오후 5시까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워야 한다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WP, NYT 등 대부분의 매체는 서명을 거부했고 국방부 요구를 수용한 언론사는 강경 보수 성향 방송인 원 아메리카 뉴스 한 곳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가 해당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군대의 최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히스패닉 여성을 흑인 남성에 따라 들어와 총격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있던 고객과 종업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라아브라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6시 45분께 임페리얼 하이웨이 선상 쇼핑몰에 있는 929 코리안 BBQ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녀가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예비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살인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히스패닉 젊은 여성이 도망치듯 허겁지겁 업소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곧바로 후디를 입은 흑인 남성이 뒤따라 들어와 같은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권총을 꺼내 여성을 향해 6발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총격에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과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기거나 엎드렸고 흑인 남성은 식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외치며 권총을 다시 장전해 자신의 머리에 대고 한 발을 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에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사람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그동안 무관세로 통과되던 $700 미만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배송 시스템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소포는 되돌려 보내지거나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UPS를 통해 미국에 배송된 국제 소포 수천 개가 관세 문제로 전국 물류센터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관세 미납 등으로 폐기 처분 통보되면서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UPS는 관세 제도 변경으로 통관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소포가 크게 늘었다며 세 차례에 걸쳐 발송자에게 정보 보완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현재 보류 중인 소포의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루 평균 320만 건의 국제 배송을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천 건이 통관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의 통관 중개업체 익스프레스 커스텀스의 매튜 바서바흐 대표는 이 같은 대규모 통관 지연 사태는 전례가 없다며 UPS 이용 고객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수입업자는 일본에서 보낸 $12만 7천 상당의 녹차 제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가 다시 배송 중으로 상태가 변경되는 등 상반된 정보를 받아 UPS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배송 대란은 지난 8월 29일 최소 관세 면제 제도 폐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동안 $800 이하의 국제 소포에는 관세가 면제됐지만 제도 폐지 이후 품목별로 다양한 관세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상호관세 정책으로 국가별 차등 관세가 적용되면서 최근엔 가구와 목재 제품에까지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송 대란은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정된 무자력자 긴급지원 예산 5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이 1억 2,700만 원에 그쳐 3억 7,3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신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한국 내 연고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국민에게 정부가 긴급 의료비나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재외국민 사건 사고가 17,000건을 넘었으나 정작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75%가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이 의원은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일부가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에 따르면 유가족 측의 의뢰를 받은 국내외 로펌 3곳 가운데 2곳은 최근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도 추가로 소송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복합적인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조상 과실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한 뒤 방위곽 시설물과 충돌해 179명이 숨졌습니다. MTA가 올해 4억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피마로부터 받아야 할 6억 달러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TA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오버타임 비용을 부담하게 돼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재정 적자는 4억 3,2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이파텔 MTA 최고 재무 책임자는 MTA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임승차 승객수를 줄이는 데 주력하며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MTA가 추진해온 이 애비뉴 전철 연장 사업을 포함한 뉴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18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인 조교로부터 성희롱과 보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데이비드 강 USC 교수가 최근 또 2건의 성희롱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C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이나영 씨는 지난달 25일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희롱, 성차별,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소장에서 강 교수가 조교로 채용한 뒤 가사 노동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애를 요구했다며 USC는 이러한 행위를 알고도 아시아계 여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비하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또 최근 익명의 미성년자로부터도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